자, 조금 쉬셨나요? 힘드신가 보네요. 자, 일단 우리 또 가로놓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책은 128쪽이에요. 128쪽에 보시면 자, 6번에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 간호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사업 목적이 적정 균형 수준의 향상이래. 뭘까요? 지역사회 간호. 자, 사업 대상이 선택된 집단이랍니다. 예, 보건간호. 그 다음에 수평적 상향식 지역사회 간호죠. 대체로 장기간 둘 다. 자, 7번입니다. 일반화하고 전문화. 아실 겁니다. 경제성이 높대요. 일반화입니다. 단일 목적하면 전문화. 간호 전문성이 획득된다. 전문화. 자, 지역주민 전체 대상 사업으로 적합하다. 일반화죠. 일반화. 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대상자에게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간호를 제공한대요. 간호 제공자겠죠, 뭐. 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한다. 변화 촉진자. 자, 미혼모가 미혼모 시설에 들어갈 권리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못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일을 추진했어요. 뭘까요? 이게 옹호자입니다. 옹호자. 자, 네 번째, 지역 주민의 건강 전진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의 연구를 했어요. 연구자겠지 뭐. 자, 다섯 번째입니다. 대상자의 건강을 위해서 물리치료사와 협조해서 가정 방문을 했어. 예, 팀 요원이 되는 거죠. 팀 요원. 자, 9번입니다. 현재 전문간호사에 해당되는 거. 보건. 맞아요? 수술.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응? 수술 아니라 마취죠, 마취. 그 다음에 소아. 아닙니다. 아동입니다. 가정. 노인. 임상. 학교. 없습니다. 정신. 예, 맞아요. 자, 10번입니다. 자, 옆에 지역사회 간호 역사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여집사로서 신자의 가정을 방문한 최초의 지역 간호사 태배. 자, 두 번째입니다. 영국의 리버풀에서 비종교적인 바탕에서 최초의 방문 간호사를 조직한 사람, 예, 윌리엄 라스본. 그래서 보건소의 효시 얘기를 했고요. 자, 뉴욕에서 방문 간호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간호비용 지불 제도를 시작한 사람, 예, 와일드입니다. 소련의 알마타에서 1차 보건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된 거 몇 년? 78년이에요. 네,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다시 이제 오세요. 그거 하나 한 분이 질문하셔서 20쪽을 보시면요. 20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는 건 동영상 친구들도 모른다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세계보건기구 건강기념부에서 제가 분명히 WHO는 정적이다 표현했고요. 이분법 사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 써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아니면 완전한 역동적 상태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아까 분명히 정적이라는데 여기 역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그거예요. 나 건강해요. 영원히 건강해요? 아니죠. 아플 수 있죠. 환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질병. 나 영원히 환자예요? 아니에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 역동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까 던이 얘기한 건 뭔데? 던이 얘기한 건 일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일직선상에서 내가 조금 아플 수 있어. 조금 더 아플 수 있어. 조금 더 많이 아플 수 있어. 조금 건강할 수 있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양쪽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역동적인 개념이지만 좀 달라요. 얘는 연속선상 개념에서 움직인다는 거고 얘는 이분법적인 것에서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개념은 이거를 동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동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지만 거기 개념에는 역동적 상태를 얘기한다.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좀 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시험 문제 제법 많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이 이제 방문간호 시대. 그래서 방문간호 시대는 45년 이전을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보구여간의 간호부 양성소가 설립이 됩니다. 보구여간이에요. 말 그대로 여간에서 간호부 양성소가 세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1906년에 세브란스 간호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대한제국시대에.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선교 간호사에서 보구 여간에서 학교 간호사업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아무래도 로선복일 것 같아. 그치? 근데 하여튼 그랬고, 1915년에는 박해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해라가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학교 간호사업을 합니다. 기숙서가 아니라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학교 간호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박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분은 로선복, 로젠버그예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이름을 로선복. 했더니 어떤 우리 간호대 학생이 이름을 줘도 이렇게 촌스럽게 지어주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세련된 이름이에요. 근데 아직 지금은 좀 그렇고 로젠버그인데 로선버그로 이제 이름을 바꿔 개명을 했고 이분이 한신강 선생님과 함께 모자보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태화여자관에서 시행한 사업. 태화여자관도 여관이에요. 말 그대로 여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을 했는데 여관이니까 목욕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목욕탕, 무료 목욕탕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가난한 아동을 위해서 무료 목욕탕, 목욕탕을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부진료도 했고, 가정방문도 했네요. 가정도 방문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때는 간호부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간호부의 위생강습도 했습니다. 위생강습도. 그렇게 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 애들은 간호부라고 했고요. 서양 선교사들은 간호원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간호부, 간호원이 같이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 위생 강습도 했던 게 이제 로선복. 자, 클라라 이분은 대구 동산기독병원에서 역시 모자보건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규모였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문간호 시대는 로선복, 그다음에 클라라 이렇게 두 분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건간호 시대로 갑니다. 보건간호 시대로 가면서 자, 보건후생국이라고 눈에 보이실 겁니다. 조금 낯설지만 좀 얘기는 해드릴게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의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보건복지부인데 이것도 한번 얘기는 하자. 우리 조선 말이 있고요. 조선 말에 위생국이 있었거든요. 위생국. 요게 일제시대로 가면서 위생과로 떨어집니다. 근데 뜬금없이 경찰국 안에 위생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생을, 보건을 경찰이 한 거예요. 경찰. 그래서 이거를 경찰행정이라고 해요. 경찰이 했단 말이에요. 경찰이. 근데 이게 일본 애들이 만들어낸 사고는 아닐 거예요. 요거를 만든 나라가 있어요. 경찰이 위생을 담당해야 돼. 그래서 국민이 안 따라와 강제로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독일입니다. 독일. 예, 독일은 강제로 해요. 그래서 안 따라와 강제로 소독하고 막 강제로 합니다. 그래야지 국민은 말을 들어 이러면서. 그런데 그 사고방식 그대로 따른 나라가 일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자